그러고서는 덜컥 사. 인생이 말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심지어는 잘 사도 후회가 생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나마 내가 잘 샀다고 치자. 요새같이 정말 개나 소나 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절에는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때는 무슨 좋은 점이 있었냐면 좋은 딜을 찾을 수가 있었어. 다리 발품을 풀고 이러면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찾으러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찾기가 어려우니까 딜을 찾기가 쉬웠단 말이야. 그럴 확률이. 요새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인터넷 덕분에 물건을 찾기도 쉬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굿딜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 좋은 시나리오로 샀다고 쳐도 한 달에 돈이 얼마 안 나와. 내가 돈을 몇만 불을 투자해서 샀는데 한 달에 뭐 100불 남, 뭐 200불 남아. 티도 안 나요. 이게 뭐 렌트를 받았는데 내가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면 몰개지 나가야지, 텍스 나가야지, 인슈런스 나가야지. 그러다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뭐 고쳐달라 그러면 그거 고쳐줘야지. 그러면 내가 이 짓을 뭐 하고 있지? 근데 그 골치 아픈데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불 남고 막 200불 남고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현타가 오는 거야. 너무 손해보는 장사인데요. 멘붕이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지? 이런 게 생겨. 근데 그거를 롱텀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트레터지를 짜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르면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도 추천은 하지. 나는 이제 경험을 해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그래도 되게 좋은 걸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가 몇 년 안 있다 팔아 그냥. 멘붕이 오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 100불 때문에 내가 100불 받자고 이 사람한테 이런 전화 받아갖고 저기를 쫓아가서 이 난리를 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거를 안 그래도 이렇게 멘붕이 오는데 그게 30분 이상 운전을 하고 가야 된다고 치면 정말 아주 심각한 멘탈이 나갈 수 있어. 1시간씩 운전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전화가 왔는데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러는데 거기를 가서 그거를 물이 왜 안 내려가는지를 가서 보는 데만도 가는데 1시간이 걸리고 오는데 1시간 걸리고 가서 보고 또 사람 써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의 이름으로 사지 말고 꼭 보고 사고 멀리 있는 거 사지 말고 가까이 있는 거. 그래야 그나마 관리가 돼. 그리고 내가 관리를 하든 프로퍼티 매니저를 쓰든 프로퍼티 매니저를 써도 가까이 있어야 돼. 자기 성격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이랑 생각보다 적은 수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계속 하시고 그거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텍스 리즌이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고 텍스 혜택이 너무 좋아. 내가 내 친구들이나 내가 아는 분들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 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은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 여러 개를 가질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해. 딱 한 채만 더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너가 사는 집이 이미 있는데 한 채가 더 있어. 그거 플러스 원이야. 일단 하나니까 관리를 그렇게 막 수십 개 가진 사람처럼 골치가 아플 필요도 없어. 한 개만 관리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가까운데 내가 금방 가볼 수 있는 데다 사면 관리가 훨씬 더 또 수월해. 금방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동네 플러머나 이런 사람들을 다 내 동네니까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정상적으로 샀다면 아까 말했잖아. 한 달에 내가 100불 200불 벌자고 이걸 한단 말이야. 그건 사실은 착각이야. 진짜로는 이걸 생각해야지. 그 100불 200불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제하고 나서 남는 거야. 근데 그 경비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몰개지가 포함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딴 사람이 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꽁돈이잖아 그거는. 그렇죠. 결국 그 돈은 점점 깎여서 그럼 이제 수익은 몰개지는 계속 걔가 갚아주니까 정말 좋은 게 뭔지 알아? 몰개지 인트레스트는 세금 혜택을 받잖아. 근데 그거 몰개지 인트레스트 세금 혜택은 내가 받는데 그 돈은 딴 애가 냈어. 테넌트가 그 돈을 다 내주고 있는데 세금 혜택은 내가 다 봐. 그리고 걔가 원금도 갚아줘. 보험도 걔가 내주지. 그걸 다 하고 나서 나한테 그냥 커플 뭐 100불이 됐든 200불 엑스트라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100불 200불만 보면은 이걸 내가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앞에 갚아주고 있는 거는 생각을 까먹는 거야. 내 손에 들어온 돈이 100불 200불이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은 100불 200불. 그렇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현타가 오는 거지. 나중에는 이제 뭐 원금 갚고 하면 그러니까 원금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고 나면 자기는 빌딩 한 채를 가지고 그럼 그거를 15년에서 뭐 20년을 갖고 있던 그러고서 내가 또 엑스트라 머니가 있어서 조금 더 미리 내면 더 빨리 갚잖아. 그렇게 해갖고 가면 갑자기 30만 불짜리 집을 30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20년만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보통 미국 집값이 20년이면 더블을 쳐. 30만 불에 내가 샀으면 20년 뒤면 60만 불짜리 집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좀 골치 아팠을 수도 있었지만 남이 다 갚아줘서 세금, 보험, 집값 다 내줬는데 집값이 안 올랐어도 30만 불이 공으로 떨어졌는데 공짜잖아. 난 돈 안 냈는데 그 집 떨어졌으니까 이 집이 또 밸류가 더블이 됐네. 그럼 60만 불이 됐잖아. 그럼 남는 장사죠.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골치가 아프긴 했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그럼 그래봐야 1년에 12번 골치가 아픈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아파도 12번 골치가 아픈 거를 30년간 했더니 꽁으로 60만 불이 남았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 회사 가면 어차피 회사는 매일 골치 아파. 회사는 매일 보스한테 시달리고 내 밑에 애들한테 시달리고 계속 매일매일 골치 아픈데
30년 했다고 60만 불 그렇게 떡 떨어지지 않잖아, 공짜로. 그리고 미국 법에 그런 거에서 캐피털 게인으로 나중에 30만 불짜리가 60만 불이 됐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 세금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 돈을 그냥 거저 먹을 수가 있어,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난 항상 말하는 거야. 여러 채 할 필요도 없다 그래. 한 채만 해라. 그럼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100불 뭐 이렇게 뭐 거의 남지 않더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다 갚고 나면은 그 사람이 내는 돈은 계속 자기 월급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되기도 전부터 생각을 해봐. 렌트는 계속 올라가. 아, 그렇죠. 아, 그것도 올라. 매년 매년 올라가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 레지덴셜은 몰게지는 한 번 살 때 딱 걸리면 거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냥 락이 된 거야. 그러면 내 코스트는 맨날 똑같이 가는데 렌트는 계속 올라가.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융자 받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정말 남는 장사네요. 엄청 남는 장사지. 할만하네요. 그럼 이 동네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30만 불짜리 집을 샀어. 30만 불에 정상적으로 20% 다운을 했다고 치면 6만 불이 필요해. 다운페이로. 6만 불에다가 클로징 코스트 한 뭐 만 불 더 더해서 7만 불을 들여서 30만 불짜리 집을 샀어. 그랬는데 그럼 내 돈은 한 7만 불 들어간 거잖아, 실제로. 근데 30만 불짜리 집 정도를 여기서 샀으면 렌트가 못해도 한 2천 불은 나와줘야 돼. 이 동네에서는. 30만 불이면 2,000불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더 나올 수 있지. 근데 이제 얄궂은 얄궂은 동네. 빌딩 뭐 좀 그래도 어쨌든 30만 불이면 2천 불 정도 이상이 나와줘야 돼. 2천 불, 2,500불 정도는 나와줘야 돼. 그냥 2천 불을 한다고 치자고. 내 돈을 7만 불을 들였는데 2천 불이 렌트가 나와. 그럼 물론 거기서 몰개지도 내야 되고 보험도 내고 뭐 다 세금도 내고 다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인컴이잖아. 내가 벌지 않은 돈이 들어온 거 아니야. 예. 그러면 2천 불을 1년을 받았다고 치면 2만 4천 불을 받은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30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2만 4천 불 벌면은 10%도 안 되네. 그럴 거 아니야. 만약에 주식이면 그게 말이 돼. 주식을 30만 불어치 샀는데 배당금을 2만 4천 불밖에 못 받았으면 10%가 안 되는 거지. 한 7, 8%만 받은 거지. 근데 부동산은 얘기가 틀리지. 내가 실제로 돈 얼마 넣었어? 7만 불. 7만 불밖에 안 넣었어, 난 내 돈. 나머지는 남의 돈이잖아. 은행 돈을 나머지를 넣었는데 은행 돈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인컴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 남의 돈으로 해서. 수지만 행장사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적인 계산법은 뭐냐면 7만 불을 넣었는데 2만 4천 불이 들어온 거야. 수익률이 그럼 몇 퍼센트예요? 엄청난 거지. 20 몇 프로 수익률을 때리고 있는 거지. 거의 30% 수익률을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어디 가서 30% 수익률을 내? 뭐 코인처럼 위험 요소도 덜하고 안전하게 가는 건데. 안전하니까. 물론 실제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골치 골치 아픈 있지만 일이 있지만. 그 리스크는 내가 받는 베네핏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로. 내 주변 사람들 항상 하는 말, 한 채만 해, 한 채만. 너가 젊었을 때 한 채만 사놓으면 너 리타이어 할 때 되면 다 페이오프 됐지, 밸류 엄청 많이 올랐지, 네가 는 돈에 비하면 그 라이프를 보잖아. 30년 동안 네가 7만 불, 오리지널 7만 불 넣어놓고 그 30만 불짜리 집이 30년 동안 너한테 줄 돈의 리턴은 주식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 솔직하게 말하면 계산해보면. 근데 그 30% 리턴이 해마다 점점점 올라가. 왜냐면 렌트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30% 리턴이었던 게 그 다음에는 30 몇 프로 리턴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30 몇, 그게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는 페이오프가 되면 그 다음부터 100% 말도 못하는 거지. 부동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리마인드를 안 해주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미쳤지. 한밤중에 저 집에 물 샌다고 뛰어가고 뭐 이거 하고 저러고 하는데 한 달에 돈 100불 남는다니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러면 착각인 거지. 주식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주식도 하면 좋지. 다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진짜로 안 할 이유가 없는. 그거를 넘는 사람들은 난 이걸로 좀 진짜 일찍 리타이어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물을 해서라도 더 많이 사지.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100불씩 200불씩 남는다고 치면 진짜 최악의 경우 한 달에 100불 남아. 근데 내가 그런 게 10개가 있으면 1000불이 남는 거 아니야. 그게 30개면 3000불이 남는 거고.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그 스트레스 골치는 그게 그것도 또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5개, 6개 이렇게 있으면 골치 아파. 맞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근데 그게 볼륨이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또 틀려져.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그 썰튼 넘버가 될 때까지 그때가 가장 힘든 때야. 그 넘버를 넘어가면 급격히 편해져. 일단 그 넘버를 넘어갈 때쯤이면 이미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도 다 있고 다 돼 있지. 그리고 이제 무엇이 골칫덩어리인지 다 알지. 다 파악을 했으니까 맞아. 바로바로 이렇게 그냥 쉽게. 이 부동산 투자를 5년만 해보면 전화가 오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질 않아. 왜냐하면 뻔해. 뭐가 고장날지 다 알아. 그리고 그 고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 이 부동산 투자에 가장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물이 샌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어떻게 거야. 해야 되는데 이거. 갔는데 물이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겠고 누굴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가장 답답한 거거든. 근데 이걸 오래 하다 보면 어디서 셀지도 뻔하게 알고 샌다면 거기서 셀 거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알고 누굴 불러야 될지도 알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또 많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이제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럼. 방법도 있겠네요. 그럼
나는 이제 많이 해봐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런 거는 미리 그냥 해결을 해버리지. 그리고 주택이 많으면 이제 뭐 만약 에어컨이 고장났다 아니면 워터 히터가 부러졌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미리 뭐 사놓지. 맞아. 나는 스탁을 살 수가 그래서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홈디포나 이런 데 가서 세일하는 거 엄청 많잖아. 아, 그런 거 사재기 나는 해놓으세요? 미리 사재기를 해놔. 아, 역시 그때 짬이 가면 엄청나게 싸니까. 그때 사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어. 일하러 오는 애한테 내가 파트를 주면 돼. 이거 갖고 고쳐.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게 대부분 부서지는 뻔한지 아니까. 뻔하니까. 그러니까 플러밍은 뭐가 필요할지 알고, 뭐 고장이 난다면 뻔해. 80% 이상은 플러밍 이슈. 전기 이슈는 거의 없어. 플러밍 이슈. 뭐 화장실 막히는 거, 드레인이 안 나가는 거, 수도꼭지 잘 안 되는 거, 물 안 나오는 거. 그러면 나는 뭐 워터 히터 문제 뻔하거든. 그러니까 한 5년 해보면 전화 와도 오케이. 항상 시작해서 그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지나가면 급격히 쉬워져. 근데 그것도 넘어서겠다 나는. 그거보다도 난 더 쉬워지고 싶다. 그러면 볼륨을 커져 이제. 한두 채가 아니고 그게 뭐 40채, 50채 그러면 4개 이하까지는 레지덴셜 융자가 된다 그랬지. 레지덴셜 론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각각 따로 하는 건 다 각각의 그 레지덴셜 하나하나가 론인가요? 4개 미만이면 다 레지덴셜로 갈 수 있어. 그럼 40개를 가지고 다 따로따로면 40개여도 다 레지덴셜. 레지덴셜일 수 있어. 근데 융자의 리밋이 있어. 그게 정말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은 다 4개 미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 커머셜 론을 해야 돼. 은행에서도 그거를 야 너는 4개 미만인 건 알겠는데 4개 미만짜리가 수십 개잖아. 너는 프로야. 너는 커머셜 론 해야 돼. 그래서 은행마다 그런 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레지덴셜을 하고 싶어도 너는 이제부터는 커머셜 해야 돼.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렌트 주고 그 거주자들이랑 신랑이 하고 이렇게 골치 아픈 것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공돌이 형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꼭 하나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청자분들도 혹시 이런 부동산 투자의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뭐 꿀팁이 있다면 이제 코멘트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